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를 잠깐 멈추면 아마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서 일단 좀 영상을 조각조각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135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4포인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프로그램이 초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들어 올리고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요게 다시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수급의 집중도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미국의 미니 지수나 이런 쪽에서 힌트가 전혀 없었어요.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죠.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MC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다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채라든지 아니면 엔에 대한 그런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4시 30분에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내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크게 포지션을 뭔가 크게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저 수급이 사실 들어와서 계속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아마 유지가 안 될 확률은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너무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DR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56만 2천원만 안 깨지면 돼요라는 기준점을 세워놓고 봤기 때문에 하이닉스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다시 접근하신 분들도 그래서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계 수급 동향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 이게 북클로징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너무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뒤흔들고 하이닉스를 좀 올리는 현 상황이 사실 그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올라가면 하이닉스 자체가 그렇게 뭐 올라가는 거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툴로 올라가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업이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금리 인하가 문제가 생겨서 반도체가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조차가 이제 지수 자체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요게 또 중요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지수가 고점에 딱 반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여기서 깨꼬닥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좀 달가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ADR로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PR이나 이런 것들을 저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버리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아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만 딱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1시 정도 됐을 꽤 많이 팔았고 지금 여전히 좀 확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죠. 그 넘버가 왜냐면 그냥 반도체에 대한 그런 스토리만 놓고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그렇게 크게 눌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기준점이 이제 올라오면서 내려가게 되는 상황. 만약에 내일 스토리가 안 좋아서 내리면 요때는 좀 센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조금 조심을 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때 프로그램 매수에서의 좀 큰 이탈이 나온다면은 좀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요즘에 이제 위아래 들어오면서 지금 기존 밴드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 수급 들어오고 만기 끝나면서 돌아서면은 금요일에는 좀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결국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지금 요 얘기가 있어요. 코스닥 3000 이제 코스닥은 300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1000에서 3000을 가면 3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랑은 꽤 달라요. 코스피는 2배를 말했지만 코스닥이 3배면 코스닥이 밸류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3000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조금 이제 정책에 대한, 왜냐면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코스닥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전에도 정리를 했지만 결국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차피 주력 산업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그렇게 산업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요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 플레이는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위아래 좀 등락폭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은 하이닉스로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랑 엔달러 계속적으로 좀 부담적인 부분이 있고요. FOMC에 대한 좀 대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 관련된,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은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한 거를 과연 금리 인하로만 볼 것이냐, 혹은 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이 돼서 그런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로만 보면은 금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을 보시면 괴리가 좀 생겨 있거든요. 금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보다 은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은이 올라가는 거는 뭐 태양광이나 혹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수요 확대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은 가격이 요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확대가 되는데, 이 수요가 어떤 수요냐? 결국엔 AI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배팅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술주를 때릴 수도 있죠. 기술주를 때릴 수도 있는데, 반도체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필요한 그 친구들 먼저 올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저는 약간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장 한마디로 제가 해놨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AI가 계속 발달해서 산업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AI가 버블이 될 수가 없고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AI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밸류 차인에서 보자고 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벤트가 생기는 요런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좀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답은 좀 정해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직전 고점까지 쉽게 올라왔겠느냐. 특히나 이거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난주 이번주에서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은 1-2주 사이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올렸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떨어질 건데 여기서 더 떨군 다음에 사면은 사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을 텐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사실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답을 좀 정해놓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자고 우리가 오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틀리고 변곡점이 생기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갖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어디서 이거를 잘 메워서 갖고 올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고민만
잘 해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는 화폐는 계속 풀릴 겁니다. 화폐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장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중심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왜냐하면 초저금리를 활용해서 이제 자본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과연 이 유동성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순히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따져보면서 봐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부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M2를 계속 늘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언제처럼? 코로나19 때처럼.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물가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랠리를 놓치면 코로나19 때도 그 랠리를 잡은 사람과 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나라 요번에는 저번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지금은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돈 풀기가 일어났는데 그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금가격 상승보다 지금이 유독 큰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주식만으로는 케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금이나 은 같은 거를 같이, 근데 웬만하면 변동성이 적은 금을 하시는 게 낫겠죠. 은은 상당히 굉장히 크게 열려 있지만 굳이 두 개 중에서 비율을 따진다면 금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흐름이 결국엔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로 약간 중심을 잡아놓고 하이닉스의 수급을 굉장히 많이 집중시키는 흐름이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크게 뭐 외국인 현물이 이탈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 ESS도 어쨌든 반도체 계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반도체 쪽, 그다음 변압기도 뭐 주가 흐름 나쁘지 않고요. 요즘 차트 좋으니까 그렇고, 또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도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큰 움직임이 없었던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플로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최근에 올라갔었던 쪽,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쪽이 움직였으니까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면은 그 수급 다시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로봇주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세게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억울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각각의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력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는 뭐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다 좋았었는데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쪽에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약간 억울하게 알티오젠으로 인해서 같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안에서는 좀 엇갈렸죠. 뭐 클로봇이라든지 유일로보톡스라든지 뭐 사면 이런 쪽들도 강했는데, 또 감속기 쪽은 오늘 좀 쉬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안 쏠리고 하면 로봇주 안에서도 인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엇갈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비만 쪽 관련된 쪽도 좀 움직였고, 바이오 쪽도 움직였는데, 사실상 미국장에서는 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임이 긍정적이진 않았고 이슈가 있는 쪽들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도 모처럼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엔터 물론 좋을 수 있죠. 근데 엔터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나
그런 수혜 이벤트가 있을 때 과연 얘네가 그 시장에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AI 밸류체인 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X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다른 것들을 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매매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주도주는 물려도 어떻게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변곡점 매매를 했잖아요. 변곡점 매매를 해서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잡았는데, 이런 거는 떨어져도 만약에 더 떨어졌어도 우리가 밑에서 뭔가 기회를 잡거나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인데 한번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사이에 뭐 좋은 내용이 없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움직였는데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박스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물론 변압기도 그렇긴 하지만 변압기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시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뭐 엔터는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엔터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보신다면 결국엔 주력 산업이 움직이는 거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까지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5조 3천억이 나왔는데 확실히 오늘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자체가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신규 상장주도 조금 많이 엇갈렸어요. 보시면은 페스카로 같은 경우도 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들 다 뱉었죠.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내일 만약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대형주 단위 움직임에 되는 완전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걸 안 갖고 있는 거죠. 왜? 시장이 안 좋고 내일 만약에 FOMC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들어가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왔을 때 대형주가 gat버리면 이런 애들 빠져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별로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쪽이랑 자동차 쪽, 그러니까 결국엔 로봇 쪽이죠. 로봇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이 장초반 대비해서 눌린 종목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세가 안 눌리고 하면은 분위기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면은 결국엔 반도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밸류체인 단, 그리고 바이오 쪽, 결국엔 반바 안에서 거의 다 승부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력 산업을 그렇게 잡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면 마감 상황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되면은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신용잔고 업데이트 되면은 그 내용까지 보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제가 다음 컨텐츠 올릴 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수급만 좀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던졌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폴트로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막판에 더 던졌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던진 물량을 다음 거래일에 먼저 13만 주 먼저 사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던진 물량은 보통은 팔면은 다시 사고 사면은 또 다시 파는 흐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던지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끝날 때 흐름은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죠. 올라가던 종목군데서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좀 뭐 그 막판에는 큰 변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니까 요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요거는 뭐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하보너의 주식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